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우리가 예측해 왔던 대로 지금 미국이 굉장히 입장이 강경으로 이제 완전히 그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한번 보시죠. 그 미국의 하원에서 주한미군 감축 반대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게 민주공화 양쪽에 다 그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아마 특급 속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의 이제 뭐 이름은 US Korea Alliance Support Act예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 지원 법안인데 내용은 이제 주한미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한미군을 22,000명 이하로 감축할 경우에는 상하원의 외교위원회, 군사위원회에 이제 보고를 하고 동의를 받아라. 이런 종류의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 내용을 보면 한국뿐 아니라 일본 역시 주한미군 감축에 동의한다라는 것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한미군 22,000명 이하로는 감축 못한다. 이런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은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의원입니다. 이 사진의 왼쪽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2006년도에 이제 2016년도에 초선이고 아마 이제 요번에 해서 재선 하원 의원일 텐데 그 이라크 파병을 2번이나 나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도에 그 의원 선거를 할 때 왜 트럼프 상대방이 너 임마 트럼프를 왜 비난하지 않냐? 너 트럼프 비난할 용기도 없는 놈이냐? 이렇게 공격을 할 정도로 사실은 친트럼프 성향의 하원 의원입니다. 또한 여기에 이제 손뼉을 맞춰준 대표 주자는 민주당의 톰 말리노스키인데요. 이렇게 공화민주 양쪽이 같이 뛰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우리가 이제 트럼프 집단,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그 미국의 진짜 그 미국을 이끌어가는 코아 집단의 이 움직이는 방식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주일 씨가 생각이 나요. 돌아가신 코미디언. 제가 존경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코미디언이었다고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말 혹시 기억하세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 이주일 씨가요. 그때 무슨 상인가 뭔가 받았는데 불려 나와가지고 이제 상을 받으니까 이제 그 큰 홀에서 받았어요. 이제 그 텔레비가 중계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마이크 잡은 손으로는 박수 치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엉덩이 뒤에서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는 이 손으로는 박수 치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트럼프는 또 폼페오는 대화로 해야지. 정은이 말 잘 듣고 있어. 우리 미국 대화 곧 열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의회 쪽에서 트럼프랑 직결되어 있는 의원들은 바로 그냥 주한미군 감축 반대 법안 내놓고 막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강성 발언하고 또 민주당도 같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그 미국이라는 사회의 그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입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이제 요새 미국 의회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이 케이스인데 민주당이 이제 하원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하원의 군사위원 중에 민주당 쪽이 13명입니다. 여기에 존 게리맨더라고요. 사진에 나오는 이제 약간 험악하게 생긴 아저씨. 이 사람이 총대를 메고서 결의안을 냈죠. 입장을 발표했어요. 뭐냐면은 북한과의 대화를 별도로 하고 그건 그거대로 하고 한미 군사훈련은 진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야 트럼프 당신 한미 군사훈련 안 하고 개길래? 이렇게 이제 이 트럼프를 압박했어요.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용어로 하면 외교적 씨름, diplomatic engagement 그건 진행해라 이거야. 그것과 별도로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한미 군사훈련은 군사훈련대로 가야 된다. 왜냐? 북은 핵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정권, 김정은의 비유 맞추기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정은 비유 맞춘답시고 외교적 방법, 대화에 의해서 김정은이랑 계속 말을 섞고 이런 그 디플로마틱 인게이지먼트, 외교적 씨름을 하는 거 이거 오케이 해라 이거야. 그러나 이 북한의 위협이 하나도 감소된 바가 없으니까 한미군사훈련은 이제 그만 개기고 제대로 해라. 이거를 민주당 하원 의원들, 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하원 의원 13명이 트럼프를 압박했습니다. 제가 세뇌 탈출하면서 트럼프가 짝퉁 비둘기다 그런 말씀 드렸죠. 저 비둘기예요. 저 대화 좋아해요. 저 김정은이 잘 다룰 수 있어요. 이 흉내를 내면서 돌아다니니까 이제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주한 미대사를 해리 해리스 같은 사람 보내고 주한 미군 사령관을 아브람스 같은 사람을 보내고 동북아시아에 미국의 전략적 군사력을 무지막지하게 몰아넣고 그 다음에 중국을 그냥 거의 떡실신되도록 압박하고 있으면서 중국을 그렇게 떡실신되도록 무력화시키면 당연히 북한 입지는 그냥 아주 위기중중한 그런 입지로 줄어들죠. 북한의 뒷배가 중국 시진핑인데. 그렇게 해놓고 겉으로는 정은아 괜찮은 나랑 얘기 좀 해서 잘 풀어보자 이러고서 올리브 가지를 흔드는 척하니까 이게 짝퉁 비둘기죠. 그 짝퉁 비둘기를 하면서 세상에 미 합중국 대통령이 인류 최악 인류 최후의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의 3대 메시아인 김일성 영생교 3대 메시아 김정은이를 만나서 조카같이 끌고 다니니까 미국의 모든 그 내셔널 아젠다에 그냥 최상위급으로 북핵이 올라오고 주목을 받고 내셔널 아젠다로 그렇게 주목이 되니까 미국의 이런 조야의 민주당 포함해서 정치인들 또 여론 지도자들 어피니언 리더들이 전부 매파 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닥터 고든 창께서 드디어 질렀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를 잘 읽어야 되는데 이 영어에 제가 의역을 한 거예요. 행간을 의역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전쟁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골 고든창이라도 북한 취업해서 전쟁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못해요. 그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또 위험성이 수반되는 문제고 이라크 때와 달리 취업해는 새벽 1시 그 순간 전에 1시간 전인 밤 12시까지도 올리브 가지를 흔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든창이라도 북한 취업해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한다고요. 고든창이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원문을 What Coates was really saying. 코츠는 이제 단 코츠죠. 국가정보국장. 엊그저께 미 상원 군사위원회 가서 이제 증언을 하면서 북한은 비핵화할 뜻이 없다. 북의 지배 집단은 핵무기가 체제 유지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든창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코츠가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말한 그 행간의 의미는 결국은 미국이 북한의 핵을 없애기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 김정은이 코츠의 말대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라 그런다면 앞으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거냐 말 거냐라는 문제는 김정은 본인이 아니라 트럼프한테 달린 얘기다. 약간 말이 이게 무슨 뜻이지 헷갈리는 말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이겁니다. 국가정보원장 댄 코츠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증언했다. 그렇다면 그는 마땅히 북을 패한다라고 말했어야 한다. 김정은이 지 스스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제 트럼프가 북한을 팰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얼마나 살벌한 소리예요. What Coates was really saying was that the U.S. was unlikely to use
is power to disarm North Korea. Whether Kim Jong-un gives up his nukes and missiles is more a Trump question than a Kim one. 김정은이가 핵과 미사일 내려놓을 뜻 없다며. 오케이. 그럼 이제 트럼프가 결정하면 되네. 핵과 ICBM으로 무장하고 이슬람 테러 단체의 핵폭탄 내지 핵물질을 수출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 불리는 김일성 영생교를 마르고 닳도록 인정할 건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군사력을 통해서 북한을 접수, 평정, 해방시킬 건지 이제 트럼프가 결정해라.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고든이. 저 이 트윗 보고 살벌하더라고요. 김정은 너는 결정돼 있는 놈이다 이거예요. 너 안 내려놓는다며? 너 핵 미사일 안 내려놓는 걸로 너는 결정돼 있는 놈이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트럼프가 결정해야지. 그거 참을래? 아니면 접수, 평정, 해방할래? 이 얘기라고 이 트위터의 메시지가 제가 본 고든 창의 트위터 중에 가장 살벌한 트윗이었어요 이게. 자, 이런 상황인데 국내의 어피니언 리더, 국내의 조선중앙동아 같은 그런 여론 주도하는 제도권 언론, 또 국내의 정치인들 뭐 하고 있냐고요. 제가 이거 엊그저께도 계속 말하지만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이 사람들요. 쌤 오케이 주장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개발질이죠. 북이 핵 가졌으니까 우리도 자체 핵무장해서 핵 가지고 북의 핵과 남의 핵이 쌤 오케이. 아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대한민국이 하나의 국가냐고요. 대한민국이 문재인 586 유사 전체주의 집단이 지배하고 있는 국가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단순히 정치 권력만 지배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정신문화 전체를 한 30년 동안 아주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내버려 두면 하시라도 지금처럼 친중반미 코리아 연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나라가 핵을 가죠. 그 다음에 세계 무역과 세계 시장에서 먹고 사는 나라가 NPT 탈퇴하고 국제 질서, 세계 질서 어기고 핵을 가죠. 이게 지금 애들 장난이냐고. 조선일보 김대중이, 홍준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논리구조는 이래요. 결국 북한은 적당히 비핵화하고 트럼프는 인기 유지를 위해서 황당한 딜을 할 거다. 바보 같은 딜을 할 거다. 그 딜의 구체적 내용은 첫째,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는 것이며 둘째,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는 자체 핵무장해야 한다. 자체 핵무장을 하면 핵핵 쌤 오케이가 일어난다. 이게 이 사람들 논리 구조예요. 근데 아까 보셨지만 지금 미국의 의회, 미국의 조야, 뭐 민주당 공화당 가릴 거 없이 트럼프 지지, 트럼프 반대 가릴 거 없이 전부 매파적 발언들을 하고 있잖아요. 주한미군 철수를 법률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겠다고 지금 하원에서 법이 발의되고 그 급속하게 처리될 그런 상황이고 그걸 사실은 트럼프의 그 꼬붕이나 다름없는 트럼프 친위 공화당 하원 의원이 그걸 발의해서 추진하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여기다 대고 트럼프는 북한과 황당한 딜을 맺어서 결국 북한이 적당히 비핵화하는 척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는 자기 인기를 위해서 주한미군을 감축 내지 철수시키고 경제 제재는 완화시킬 거고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체 핵무장해야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지도층, 제도권 지도층,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 지도층의 개발질 멘탈 수준입니다. 이게 창피한 얘기죠. 이게 이제 근데 이거는 이제 외교안보 통일, 다시 말하자면 북의 핵과 미사일에 관한 문제고, 이게 이제 국내로 들어와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돼요. 국내 이슈에 관해서도. 지금요, 국내 이슈가 눈 뜨면 노다지, 눈 뜨면 노다지. 지금 문다혜가 지금 문 대통령 딸이라고 하는 문다혜라는 사람이 지금 거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동남아에. 주소지라 동남아로 옮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여기 초등학교 몇 학년밖에 안 되는 이 어린 애의 그 무슨 조기 영어 교육을 위해서 갔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시중에는 굉장히 살벌한 말이 떠돌고 있다. 왜 그러면 이 사람이 기업체에서 그 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리고 그 기업체에 국가 지원 자금이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뭐 돈이 좀 빵꾸가 많이 나고 뭐 이렇다는 황당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지금 시중에. 그래서 언론사들이 지금 그 집중 취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러면 이제 이게 엮여갖고, 동남아 간 것도 혹시 그런 회사에서 있었던 그런 재무적 손실이라든지 이런 거랑 연관돼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소문이 막 돌고 있다고. 이거 지금 저 청와대 빨리 이거 해명해야 돼요. 요새같이 민심이 흉흉하니까 막 소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자한당 같으면은 국회의원 같으면 아니면 말고 할 수 있잖아. 면책특권 있잖아. 그러면 딱 그 제대로 문제 제기해서 물고 터져야지 이런 문제는. 제가 이거 예의상 지금 노란띠로 가렸습니다. 이거 지금 노란띠 안 가려도 저는 초상권 침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적인 장소, 대통령 그때 뭐 당선 때인가 저거 때 찍은 거란 말이에요. 유세 때 찍은 공적인 장소에서 찍은 거여서 이거는 거의 포스터성 그림이어서 화면이어서. 근데 가만히 이걸 제가 하다 보니까 그 초등학생 어린애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한 전문직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정치적인 지금 이 살벌한 투쟁에 바깥쪽에 있는 사람인데 이거를 그냥 다 얼굴을 그냥 다 까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란띠를 둘러드렸습니다. 이런 배려를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도 좀 감안하셔서 우리 못난 국민들, 저 같은 무지랭이들한테 과연 왜 따님이 동남아로 주소지를 파가지고 가셨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눈 뜨면 노다지예요, 이것도. 이거 미투가 지금 이게 서지현 검사거든요. 이게 안택은 전 법무부 검찰국장,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다 다루는 책임자예요. 이 사람하고 자기가 몇 년 전에 무슨 밥자리인가 뭐 이런 회식 자리에 앉았을 때 안택은이라는 사람이 더듬이로 이렇게 성희롱해서 자기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 항의하니까 자기가 인사불이익도 당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재판에 넘겨져서 안택은 씨가 엊그저께 얼마 전에 법정 구속됐잖아요. 거기도. 근데 그런 게 또 있다는 지금 소문이 흉흉하게 돌고 있다고요. 서지현 씨도 어디선가 인터뷰하다가 그런 게 또 하나 있는데 자기가 예의주시하겠다 그렇게 발언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좀 대차게 이런 소문이 있는데,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땡땡땡 씨랑 또 어떤 모 검사랑 이거 검찰에서 밝혀야지 이게 뭐냐, 해명해라, 이런 거를 정치권에서 퍽퍽 터뜨려줘야 될 거 아니야. 검찰 그렇게 무서워해요? 국회의원 배지 달았다고? 그 배지에 왜 국민들이 힘을 줬냐고. 배지에 국민들이 왜 힘을 줬냐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게 법조도 마찬가지예요. 법조도. 눈 뜨면 노다지예요. 그냥 법조가 지금 대균열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 탄핵 정국에서 칼을 살벌하게 휘둘렀던 판사가 있어요. 성창호 판사. 박근혜 1심을 법정 생중계 때리도록 한 판사예요. 이거 외국 같으면 생각하지 못할 일이에요. 선진국에서는. 법정은요 원래 사진도 못 찍게 하잖아요.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 내부는 저거예요. 스케치하게 돼 있어요. 제가 중앙일보에 대해서 저 신문사 망해야 된다라고 이를 갈았던 게 그게 1990년대 사건인가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계부한테 어렸을 때부터 성폭력을 당해온 여자가 나이가 들어서 애인이랑 공모해서 계부를 살해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중앙일보가 그때 무슨 짓을 저질렀냐. 법정 문을 싹 열고 그 틈으로 사진을 딱 찍어 갖고 냈었어요. 그때. 내가 그걸 보고 격분을 했거든. 지금 그 여자는요. 인생 자체가 망가진다시피 한 그 깊은 트라우마를 가진 여자예요. 자기 그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인을 설득해서 애인이랑 짜고 공모 살인을 했다고. 자기 계부를. 자기 아버지나 다름없는 존재를.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비극적인 일이냐고. 그거를 삼류 포르노 옐로우 선정신문 한다고 그거를 법정에서 문틈 열고서 거기다 대고 사진 찍는 그 심보는 뭐냐고요. 그걸 또 제가 만약에 편집국장 같으면은 사진부에서 어떤 기자가 그런 거였으면 사진기를 들어서 해고를, 죄송합니다. 머리를 내리치죠, 제가. 야, 이 개땡땡. 너는 임마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도 없냐? 우리가 임마 무슨 옐로우 포르노 신문이야? 대중앙일보가? 이러고서 머리를 내리쳐야 될 일을 그거 신문에 딱 보도를 했다고요. 그 정도로 원래 법정에서의 사진이나 이런 것조차도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선정적으로 생중계를 때리도록 만든 사람이 성창호 판사입니다. 국정원장 3인 사건을 배정받은 게 성창호 판사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사업비를 가지고 이게 범법이라고 몰아간 게 성창호 판사예요. 조윤성, 김기춘한테 구속영장 때린 게 성창호 판사예요. 백남기 그 시위 때 숨진 한평의 나이들은 동국대학교 나와서 운동권 출신이었던 것 같은데 백남기 농민 물대포 맞아서 숨졌다는데 좀 이상한 게 많잖아요. 물대포 맞아서 갑자기 왜 안화골절이 오고 막 광대뼈 이런 데가 함몰되고 금이 가고 그러니까 이걸 부검을 해야 된다. 이거 당연히 부검해야죠. 이 부검이라는 건요. 망자에 대한 국가의 최후 예의입니다. 제 굉장히 친한 친구의 부인이 우울증으로 평생 고통받아 오다가 이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했어요. 이 친구는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지. 어느 날 경찰이 불러서 간 거야. 사모님이 지금 한강에서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주세요. 이제 잘 못 해야죠. 이제 울다가 그렇게 말하니까 부검해야 됩니다. 그거 꼭 부검해야 되나요? 그 돌아가신 양반 또 칼질하게 그런데 제가 병원에 가서 그 사람이 얼마나 심하게 정신병으로 고통받아 왔는지 우울증에 고통받아 왔는지 제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경찰이 제 친구한테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변사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가 베풀어야 될 마지막 예의가 부검입니다. 그분들의 사인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드리는 것이 망자에 대해서 국가가 베풀어야 될 마지막 배려입니다. 그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래서 백남기에 대해서 이제 부검이 결정이 됐는데 이 성창호가 어떤 짓을 했냐면 영장이라는 건요. 체포영장 하면 체포당하는 놈이 저 체포돼도 좋아요 해야 끌어가나요? 영장이라는 거는 본인의 의사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부검을 하면서 유족의 동의에 의해서만 부검할 수 있다라는 그 단서를 붙인 희한한 부검영장을 때렸다고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람이 성창호 씨가. 그러니까 절대로 자유민주 성향이 있다든지 제 관점에서는 법리적 원칙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김경수 건이 워낙에 크니까 제가 나중에 김경수 건이 얼마나 이게 큰 건인지 아마 이거 내가 두고두고 이거 책임질 수 없다니까 뭐 꼴랑 2년 때렸어요. 제가요 발전기에 휘발유 넣는다고 휘발유통 뚜껑이 열고서 트럭 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그거로 징역 1년 반에 집행유예 3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김경수 드루킹 킹크랩 사건은 꼴랑 2년이에요. 그거 훨씬 더 심하게 때려야 돼요.
꼴랑 2년 때렸더니 그냥 꼴랑 2년 때린 것도 이제 말하자면 이 성창호 판사도 자기 이거 두고두고 남을 사건인데 이거 책임지기 어렵다 그래서 그나마 그렇게 한 걸 거라고요. 최소한. 이걸 가지고 이 좌빨이란다. 전빨들, 전체주의 빨이들, 민병 같은 데는 탄핵 대상 판사 10명의 명단을 엊그저께 발표를 했거든요. 이 사람들 얘기는 이제 양승태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법농단 판사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성창호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소리가 막 튀어나와요. 성창호도 탄핵해야 되고 성창호도 양승태 사단이. 그러니까 자중질환 일어난 거죠. 법조가. 대균열 일어난 거예요. 그 걸레 같은 우리나라 법조계가. 아이고 뭐 얼마나 눈 뜨면 노다집니까? 지들끼리 자중질환하고 지들끼리 치고받았는데. 얼마나 살벌하게 치고받는지 한번 그 문장을 보시죠.